큰 덩치만큼이나 아주 묵직한 이슈를 몰고 다니는 현대자동차의 풀사이즈 SUV 팰리세이드. 일전에 2.2 디젤 모델하고 3.8 가솔린 모델 두 가지 모두 영상으로 한 번씩 보여드렸었는데요. 디자인이나 주행 느낌에 대해서는 그 두 개의 영상 먼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팰리세이드 가솔린 모델이 실제로 한 5일 정도 주행을 해보고 일상 제가 그냥 주행하듯이 운전하듯이 그렇게 했을 때 연비를 과연 어느 정도 보여주는지, 그거하고 디젤하고 가솔린 영상에서 남겨주셨던 댓글 중에 답변 드릴 내용, 그 이야기 위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 연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도심주행, 일상주행 할 때는 어떻게 연비를 보여주는지 리셋하고 흐름에 맞춰서 신호 걸리면은 스곡, 또 재출발하고 할 때는 6에서 7?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가장 많이 문의 주셨던 게, 댓글로 남겨주셨던 게, 운전할 때 불편함이 없느냐. 실제 주행에 있어서 시트 포지션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높아요. 차 자체도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시트를 가장 낮게 조절을 해도 꽤나 높게 포지션이 되어 있어서 좀 내려다보면서 주행을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붕 떠서 가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도로를 주행을 할 때는 시야가 상당히 잘 열리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별다른 불편함은 없지만, 반대로 이 밑에 하단 부분은 잘 안 보이는 편입니다. 생각보다도 이 하단 쪽이 사각지대가 꽤 잡히는 편이어서 지하 주차장에 턱이 있거나 뭐 좁은 도로, 양쪽에 차가 세워져 있고 이렇게 좁은 도로를 갈 때는 확실히 좀 이 부피감에서 오는 불편함은 좀 동반되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어라운드 뷰 모니터도 적용이 되어 있고 해서 요 모니터를 보고 빠져나가면 되는데, 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그냥 생각 없이 가다가는 이 밑에 부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좀 높게 형성이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밑에 뭐 휠이라든지 범퍼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데미지가 아차 실수하면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신경 써서 빠져나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지금 분당 수서간 간선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아까 출발해서 10km 정도, 10.6km 이 정도 주행을 했거든요. 근데 연비가 12km, 트림상 표시되는 게 한 12km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3.8 엔진, 팰리세이드에 적용된 이 엔진이 기존 3.8 엔진 대비해서 출력은 좀 낮아졌지만 연비, 그러니까 기름은 조금 더 적게 들어가는 그 애킨스라는 기술이 새롭게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적용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했던 것보다도 연비를 꽤나 잘 뽑아내요. 물론 이렇게 교통 흐름이 좋고 또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 그 구간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앞에는 또 정체 구간이 나오니까 분명히 연비는 떨어질 텐데요. 정체 구간 없이 그냥 정속 주행으로 한 80에서 90 사이에 주행을 하면 이 정도 연비도 보여줄 수 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당 쪽 도착해서 21km 주행은 했고 연비는 리터당 8.6km, 트림상엔 그렇게 표시가 됐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도 좀 주행을 했기 때문에 막히지 않는 이 시간대에는 이 정도 연비를 보여준다고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제 일을 마치고 또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리셋을 해놓고 또 이번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연비 측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셋은 했고
시간은 저녁 7시 20분. 퇴근 시간은 조금 벗어났는데 그래도 퇴근 시간에 걸려있는 그 시간대이긴 하고요. 도로는 올림픽대교입니다. 올림픽대로 진입로에서 조금 혼잡했었고, 그리고는 뭐 별다른 그거 없이 지금 한 속도는 80km 정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도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7.4km 그 정도 연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조금 벗어난 한 7시 반 정도 된 시간인데도 월요일인 걸 감안하면 교통 상황은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한 19km, 한 2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트림 사항 나오는 건 9.6 이 정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도로 상태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 정도, 그 정도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주행을 마쳤고요. 집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거리는 87km 정도 탔고 트림상 표시된 연비는 리터당 8.4km 정도 보여줬거든요. 뭐 이렇게 흐름이 많이 복잡하진 않았고 그냥 일상 주행하듯이 탄 그 연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가서 편안하게 저도 쉬도록 하고 내일 또 주행하면서 연비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 잘 자요. 죄송합니다. 오늘 주행정보 다시 초기화시키고 어제 타고 조금 오늘 또 주행하고 있어서 88km 정도 탔는데 풀탱크 처음에 주유를 했으니까 가득 채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눈금으로는 한 칸이 조금 안 달게 그 정도 소모가 된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또 어떻게 연비가 보여질지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도가 한 3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km로 서행하는 강변북로 위에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좀 흐름이 괜찮다가 여기 지금 한남대교 쪽 지나가는 이쪽에 오니까 좀 정체가 시작이 돼서 그래서 연비는 조금씩 9km 정도 지금 보이는데 요거보다는 좀 떨어질 것 같고요. 흐름에 따라 맞춰가고 있는데 지금 한 14km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9.9 트림상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100%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트림이 컴퓨터로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확도는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 진짜 주행함에 있어서 이 정도 나오고 있어서 저도 사실 좀 놀랬거든요. 그래서 3.8 엔진을 품었음에도 꽤 괜찮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보여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차감에 대해서도 댓글 많이 남겨주셨었는데 이렇게 노면이 지금처럼 불규칙할 때 별로 좋지 못할 때 이때 1열에서 느끼는 승차감은 꽤 괜찮아요. 노면도 잘 거르는 편이고 과속방지턱을 넘어갈 때의 느낌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금 한 50km 정도에 넘어볼게요. 40km, 50km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1열하고 2열하고 3열하고 조금 달라요. 1열이 가장 괜찮고요. 그 다음에 2열, 그 다음에 3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열도 생각보다 꽤 괜찮아요. 근데 3열은 조금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좀 조율이 된 게 아닐까. 그렇다고 뭐 나쁘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1, 2열에서 느끼는 이 승차감 정도까지 3열에서 느낄 수는 없고요. 승차감이 가장 좋은 건 운전석하고 보조석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듯 하고요. 자, 이제 또 일정을 마치고 이동을 하는데요. 지금은 동생하고 같이 이동을 한번 하려고 팰리세이드 궁금하다고 해서 같이 타고 있습니다. 연비 리셋하고 지금 일산에서 거기가 마포냐? 니네 집이? 거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7, 8.8 물론 이게 더 막히게 되고 또 운전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연비는 차이가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도 뭐 그냥 이렇게 주행할 때 이 정도 3800cc 엔진이 이 정도 연비 보여준다는 건 괜찮은 거 아닐까? 괜찮다고 보여주는데 너 거 G70 2.0도 이 정도 나오잖아. 아니요? 내 거는 11km 이렇게 나온다니까?
진짜야. 자,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요. 다시 동생 내려주고 돌아가는 길에 리셋. 지금 시간이 5시. 퇴근 시간 조금 이르긴 한데 뭐 강변북로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정체가 시작되니까 정체 구간에서는 또 연비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속도는 10km에서 20km 사이 내외로 움직이고 있고 연비는 7.1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의 뭐 6에서 7 이렇게 정체 구간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원효대교 출발해서 지금 영동대교 거의 다 왔거든요. 교통 흐름상은 이 정도 되고 속도는 한 30에서 40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주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비는 11km 왔는데 8.8 리터 이 정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막 그렇게 딱 서 있는 구간은 없었고, 또 이렇게 좀 정차했다가 또 출발했다가 일반적인 퇴근 시간의 정체 구간이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루 일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퇴근길이라 조금 정체가 될 것 같긴 한데 우선 다시 리셋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퇴근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도로 정체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도 반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편하게 팔과 다리에 휴식을 주면서 주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거의 집에 다 도착을 했는데 뭐 흐름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냥 퇴근 시간 감안하면 그 정도 흐름을 보여줬고요. 연비는 18km, 19km 정도 주행을 했고 8.9 리터당 8.9 이 정도 보여줬습니다. 자, 집에 도착을 했고요. 40분에서 한 거리는 20km 정도 주행을 했고 연비는 8.4, 그래서 총 지금 이제 시승하고 해서 245km 오늘까지 주행을 했고 연비는 리터당 8.9 이 정도 이제 평균 연비를 보여줬는데요. 자, 그러면 내일 또 팰리세이드 3.8 연비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고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은 오전에 동대문 DDP에서 일이 좀 있어갖고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라 도심 중심으로 가는 거라 좀 차가 혼잡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동대문 쪽이 좀 많이 막히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하고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도심 구간을 좀 지나다 보면 4km대 이런 연비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또 주행거리가 좀 늘어나고 하면 조금 더 상승되는 그런 연비를 보여주긴 해도 어쩔 수 없이 3.8L, 3.800cc 배기량을 간졌다는 이 존재감 있는 연비는 보여줄 때는 있습니다. 그 문의도 주셨더라고요. 승차감적으로 뭐 차이가 있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하드웨어적이나 뭐 서스펜션의 세팅이나 그런 부분이 바뀌긴 했겠죠. 왜냐면 엔진 무게 자체가 6기통임에도 불구하고 가솔린이 더 무게는 가볍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세팅의 강도나 뭐 그런 것들은 바뀔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주행하면서 승차감적으로 2.2 디젤 모델하고 3.8 가솔린 모델에서 차이를 느끼는 부분은 없었어요. 도심 쪽 정체 구간에서 연비는 이 정도 1시간 반 정도 주행했는데 26km 거리 이동을 했고 연비는 리터당 5.9 이 정도 보여줬고요. 왕복 한 150km 정도 거리를 이동을 하는 일정이 있는데요. 고속도로 제외하고 최대한 국도로 좀 이동을 해봐서 그때는 또 연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연비부터 리셋.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은 나쁘지 않게 별로 막히는 구간 없이 속도는 한 80에서 9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고속도 정도 유지하고 왔는데요. 한 28km 정도 왔고 연비는 리터당 11.7km
이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리터 6기통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에킨스 연비에 좀 도움을 주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이 되어서 최고 출력은 295마력, 이전보다 조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요. 토크는 36.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행이 이루어질 때의 출력에 대한 부족함은 느껴지지 않는 편입니다. 그냥 일상 주행을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어느 정도 흐름에 벗어난 주행을 하더라도 출력에 대해서 부족함이 느껴지진 않는데요. 단 이 가속 페달을 이렇게 급격히 가져가면 변속기가 그걸 바로 적극적으로 이 엔진이 가진 힘을 받쳐주는 세팅으로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박자 정도 타이밍을 갖고, 그리고 동력을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팰리세이드가 도로를 질주하는 목적보다는 대형 SUV로 가족들하고 아니면 일상을 함께 하는 데 있어서 맞는 세팅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무엇보다도 뭐 당연한 소리고, 또 이거는 유종하고는 상관이 없이 기통수가 6기통이 되면 이 특유의 부드러운 회전질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느껴지는 부분은 역시 좀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시트 포지션이 좀 높고 약간 붕 떠서 운전을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막상 또 주행이 시작되고 거동이 시작이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허둥대진 않아요. 이 거대한 덩치가 이렇게 잘 허둥대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이상을 주행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고, 또 세단 같은 그런 주행 감성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코너를 빠져나갈 때 이 뒤에가 따라오는 게 그렇게 허둥대는 느낌을 주진 않아서 운전자한테 그렇게 불안감을 주는 그런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아서 그 부분도 마음에 드는 편이고요. 가장 많이 쓰는 한 1200부터 1800, 2000 요 정도 때 주행 느낌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거는 제가 디젤 모델 타면서도 느꼈던 부분인데요. 그 이상 RPM을 쓰게 될 때, 그러니까 좀 더 과격하게 주행이 이루어졌을 때는 디젤은 바로 들려줘요. 엔진 소리를, 힘들어함을 바로 표출을 해주는데, 가솔린 엔진은 이 3.8 모델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그 힘듦이 연장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더 RPM을 조금 더 써도 그렇게 버거워하지 않고 밀어주는 그 느낌도 괜찮은 것 같고요. 86km 정도 주행을 했고, 연비는 리터당 9.6km. 특별히 연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속도 내는 구간은 또 속도도 좀 내고 해서 한 연비치고는 뭐 고속도로가 아니고 국도를 감안을 한다고 하면 괜찮은 연비를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일은 다 마쳤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 볼게요. 연비는 다시 리셋을 해주고, 도착할 때는 그래도 좀 퇴근 시간에 맞물릴 것 같아서 조금 서둘러서 가긴 해도 올 때보다는 연비가 좀 적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출발해 볼게요. 팰리세이드 2.2 디젤도 디젤 엔진을 품었다는 거는 딱 티를 내는데, 실내에서는 나쁘진 않았거든요. 윈도우를 닫고 밀폐된 상황에서는 체감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경우는 아니었고, 또 NVH도 꽤 신경을 쓴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요한 거는 그 상태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누적거리가 쌓이다 보면 소음하고 진동이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애정이 조금씩 식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키로수랑 누적거리가 늘어날수록 가솔린 엔진도 비례해서 커지긴 하지만 디젤 엔진에 비할 바는 아니고, 또 그로 인한 이질감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가솔린 엔진이 갖는 장점 중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거의 하남 쪽 다 들어왔거든요. 서울 좀 있으면 들어가는데 60km 정도 주행을 했고, 이게 뭐 국도로 왔어도 차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서 흐름은 괜찮은 편이어서 10.6 리터당 10.6 트림상으로 이렇게 지금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이제는 도심 구간, 서울 들어서 올림픽대교 타는 그 도로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는 또 정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도착해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교 진입해서 영동대교 오기까지 흐름이 나쁘진 않아서
그동안 왔던 연비를 어느 정도 지켰는데 영동대교 탈 때 이제 정체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좀 연비가 줄어들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돌아올 때 한 83km 정도 지금 주행을 한 상태로 10.6 이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 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종적으로 도착을 해서 이제 오늘 또 최종 연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시간 가까이 주행을 했고 돌아오는 길은 10.1 연비는 이 정도 보여줬고요. 그래서 총 주행은 지금까지 448km 정도 주행을 했고 연비는 리터당 8.8 평균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내일이 마지막 주행이 될 것 같은데 최종 팰리세이드 3.8 연비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팰리세이드 3.8 가솔린 모델 마지막 주행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한 448km 정도 주행을 했고 오늘도 리셋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정도 주행이 됐고 일 보고 다시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심 신호에 따라서 주행하는 그 상태로 6.5 리터당 6.5 연비 좀 보여줬고요. 이제 다음 목적지 가서 또 어느 정도 연비가 나왔는지 보여드릴게요. 팰리세이드 시승을 마감할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요. 연비는 여기까지 오는데 6.8 도심 주행하고 해서 이 정도 연비 보여줬고요. 그래서 총 주행은 483.2km 그리고 연비는 리터당 8.6 이 정도의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풀탱크 주유하면 지금 현재 한 500km 조금 더 타는 그 정도 연비 보여줬다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로만 주행을 했어요. 뭐 에코나 스포츠나 스마트 놓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컴포트로만, 또 이게 모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서 주행은 컴포트 모드로만 주행을 했고요. 그리고 해당 차량은 H트랙 4륜구동 시스템하고 20인치 휠 장착된 그 모델이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 자체 무게가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 4륜구동 H트랙이 적용이 안 되면 한 1800 몇십 킬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적용이 돼도 한 1960kg인가 50kg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좀 5m에서 한 2cm 정도 빠지는 큰 덩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가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에킨스 새롭게 적용된 그 엔진의 기술이 들어가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연비를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팰리세이드에 적용이 된 디젤 엔진이 됐건 가솔린 엔진이 되었건 두 엔진 모두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뭐 유지비적으로나 그 다음에 차를 소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팔 때 그때 이제 감가되는 금액도 가솔린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또 반대로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소음과 진동이 어느 정도 동반이 되고 거기에 요즘에는 유로6 대응해서 요소수를 또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 채워줘야 되는, 그것도 사실 좀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어서 뭐 서로의 장단점은 정확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팰리세이드 차 자체만 놓고 본다면 디젤이 됐든 가솔린이 됐든 상품 가격 대비 꽤 적절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하면 자동차 세금하고 그리고 유류비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엔 3.8, 3800cc 엔진, 가솔린 엔진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2.2 디젤보다는 174만원인가 5만원이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1년 세금을 봤을 때 2.2 디젤 모델은 56만원, 7만원 정도
어떤 분이 댓글로 정확하게 알려주셨어 갖고 56, 7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2200cc니까. 그리고 이 모델 3800cc 가솔린 모델은 100만원이 조금 안 될 거예요. 98만원, 9만원 그 정도. 그러면은 대략 한 40만원 정도, 40에서 41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 꼭 5년을 잡았을 때 4, 5, 20 그럼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거기에 뭐 연납을 하게 되면 10% 할인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반영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차값 25만원인가 4만원인가 차이 나는 그 부분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또이또이가 된다고 계산이 되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이제 주류비 같은 경우에는 누적거리에 따라서 주류비가 지출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또 운전 스타일도 좀 반영이 되고 하겠지만, 어쨌든 주행거리가 가장 주된 요소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한다고 하면 연간 2만 킬로 이상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디젤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한 10,000에서 15,000 정도 연간 주행거리가 그 정도 되시고, 디젤 엔진에 대해서 이질감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팰리세이드를 좀 더 풀사이즈 SUV답게 고급스럽게 경험하고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가솔린 엔진을 선택하시면 맞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레이싱 모델 한소울입니다. 저희 레드 RPM 레알 TV 많이 시청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개그맨 양상국입니다. 우리 또 자동차 전문 TV 레알 TV 여러분들 많이 시청하고 계신데, 더욱더 재미있는 소식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레알 TV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레알 TV 많이 사랑해 주세요.